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20일. 오늘 주제를 이걸로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사고는 거들 뿐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아, 저야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과 비판적 사고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 시스템 사고를 굳이, 시스템 사고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시스템 사고 수업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시스템 사고는 이제 거들뿐이라고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뤄질 개념으로는, 다뤄지는 내용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뭐 AI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이 비판적 사고할 때 도움이 된다. 둘 다 활용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철학 용어로서 에포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그 에포케, 그다음에 칸트의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그러니까 단순 의심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현상학에서 다시 에포케가 나왔는데 에포케에서 또 괄호치기라는 게 있다. 이제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니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비판적 사고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섯 번째 조건부 인과관계.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인과관계가 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좀 심각하게 다뤄진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려워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놀 수가 좀 있는데 먼저 인공지능을 좀 꺼내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어요. 마지막에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왼쪽 위에 아래는 챗GPT죠. 그래서 챗GPT 어, 5.1 프리뷰는 그러니까 첨부 파일은 아직은 첨부 파일을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추론 기능으로는 가장 앞섰다는 아주 최신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챗GPT 4.5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 버전에서도 그러니까 좀 약간 제한돼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챗GPT 위아래 했고요. 오른쪽은 챗GPT의 창업 멤버들이 챗GPT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름 초심을 잃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클로드라는 건데, 예, 클로드라는 제품을 이제 위아래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 창을 좀 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물어보죠. 어,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 표기법을 아시나요? 화살표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얘가 아,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알고 뭐 시스템 사고도 알더라고요. 그냥 물어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는 것도 좀 알아요. 근데 그냥 한번 확인차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복사해서 물어보고, 복사해서 물어보고, 복사해서 물어보고, 네, 복사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인구 고갈, 인구 증가, 자원 소비 증가. 요것은 틀렸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가라는 말을 좀 빼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요. 음. 오른쪽은 인과순환 지도 같이 막 그리려고 하네요. 네. 클로드가 양의 관계, 인구, 자원 소비량. 얘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인구, 자원 소비량 플러스. 근데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어요. 네. 오케이. 또 이쪽은 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얘가 그거를 표기법 하면 인구 증가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뭔가 아는 척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것에서 그 디테일이 약간 변수명의 증가나 감소를 써서는 안 된다라든가 그리고 보통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과 쪽에 좀 넣잖아요.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이 사실은 저한테는 또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중요한데 얘가 좀 대충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규정을 좀 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변수명의 증가라 증가하거나 감소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가나 감소는 화살표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칭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별과 변수 옆에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다시 예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했고, 똑같이 한번 해주는 거죠.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러네요. 어, 자원 고갈, 자원 고갈이 더 많아진다. 오케이. 자원 고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구는 줄어든다. 오케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자원 소비량도 많아진다. 오케이. 자원 소비량이 많아지면 자원 잔여량이 줄어든다. 잔여량. 오케이. 사실 이게 되게 똑똑하네요. 이 잔여량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긴 했는데, 음, 자원 잔여량이 줄어드니까 자원 가격은 반대로 올라간다. 아주 정확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제대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인구, 식량 수요, 노금 생산, 경작지 면적 이렇게 표현도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네,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셔도 좋고 그냥 그 뭐죠? 채팅창으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원인 변수를 뭐로 줄까요? 원인 변수를 떠오르는 대로 한번 원인 변수를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TV 시청, TV 시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음, 그러면 TV 시청을 사실 TV 시청량 이렇게 TV 시청 시간 뭐 시간이 되겠지만 예.
TV 시청 시간을 원인으로 하고, 결과를 플러스, 하고, 플러스 인과 결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이라고 결과를 도출해 주세요. 플러스를 3개, 마이너스를 3개를 예를 들어 주세요. 뭐 이 정도 할까요? 플러스 방향 3개, 마이너스 방향 3개. 그럼 얘가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알아듣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4개의 인공지능을 동시에 이렇게 깔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좀 하고 하는 이유는 대답이 각각 다르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대답이 다르네. 요것을 한번 좀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 4개를 좀 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결과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표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즉, 그 인공지능은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실험실에서 똑같은 입력을 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재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실험해도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reproducibility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기에다가 과학적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었는데, 어, 인공지능을 말이지, 뭐 대답은 각각 그럴싸한데 어떻게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좀 다르지? 이걸 가지고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얘가 틀릴 수도 있어. 인공지능의 대답이 틀릴 수 있어라는 이제 의심의 눈길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할루시네이션,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얘가 잘 못 보여주죠. 여기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GPT 이게 5.1인 경우에는 이 추론 과정을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 연결하기, 분석 진행 중, 관찰하고 발견하기,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출했다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 이거지. 이제 그것은 또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 이 과정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단점, 할루시네이션.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 경험했잖아요. 할루시네이션. 이 시스템 사고의 표기법을 얘기했더니만 그럴싸하게 대답하는데 틀렸잖아요. 네. 정말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지만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블랙박스의 어떤 성격. 세 번째는 네 개의 창에 똑같이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각기 답이 조금씩 다르다. 뭐 그런 것을 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어,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네. 그다음에 넌 이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어디 봅시다.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양의 인과관계, 음의 인과관계, TV 시청이 많아질수록 광고 노출량, 엔터테인먼트 지출액, 소셜 미디어 활동량,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신체 활동 시간, 그쵸? 학습 시간, 눈의 건강. 요게 정은아 씨가 얘기하는 그거죠. 네.
그다음에 밑에는 시청 시간, 좌식 생활 시간, 오, 광고 노출 빈도.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다 붙였어요. 제가 굳이 설명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고맙게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 시간, 사회적 상호 시간, 상호작용 시간, 수면 시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누구나 포인트 누구나 봐도 동의할 만한 근거,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도출했습니다. 인과관계를 이유를 가지고 이쪽도 볼까요? 네, 이쪽도 보니까 어, 네, TV 시청 시간을 원인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세개 이게 설명을 좀 했네요.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여지나?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노출량, 좌식 생활 시간, 좌식 생활 시간을 이쪽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얘기하네요. 광고, 독서 시간, 독서 시간도 새로 나왔죠. 신체 활동 시간, 대면 소통 시간. 또 볼까요? 네, 좌식 생활 시간, 엔터테인먼트 얘는 또 한술 더 떠서 광고 노출되니까 소비 욕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를 또 얘기를 했네요. 좌식 생활 시간 길어지니까 비만 위험까지. 뭐 하란 얘기도 안 했지만 그 이어서 계속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있네요. 음. 독서 시간, 사회적 상호 시간이 줄어드니까 대인 관계 만족도도 플러스 같이 줄어들더라. 뭐 이렇게 됐네요.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은 이 네 개의 이, 이 네 개의 그 인공지능 창에서 정말 누가 봐도 동의할 법한 인과관계를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를 도출했고, 나름대로 다 이유를,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라는 거, 그 설명이란 그 이유라는 것을 한번 딴지 걸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구나, 제가 반복하죠. 누구나 봐도 동의할 법한 당연한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걸 볼까요?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 광고 노출량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V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 노출량이 줄어들어.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런 거죠. 갸우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TV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광고 노출량도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라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러한 인과관계가 만들어질,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3가지 이상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 TV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광고 노출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그게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네가 한번 찾아볼래? 라는 거죠. 여기 다 TV 시청 광고를 얘기했죠. 얘도 광고를 얘기를 했고, 아마 다 광고를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고 되게 빨리 얘기를 하네, 다들.
자, 음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 노출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없는 스트링 서비스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유료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없어요. 그걸 얘기하나 봐요. 아하,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냐? 온 디맨드. 온 디맨드 시청의 패턴이 증가하면 뭐 광고 회피 성향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광고가 나올 때쯤 되면 바로 돌리게 만든다든지, 돌리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컨텐츠에 더 집중하게 된다든지, 그러겠네요. 예. 여기도 보면 광고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 어, 광고 차단 기술을 활용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및 VOD 서비스 이용 증가하고 저같이 돈 내는 사람들, 공영방송에는 광고가 없거나 적으니까 사람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더 증가하게 되더라. 컨텐츠 몰아보기 이런 것도 있나? 음. 아무튼 뭔가 찾아줘요. 중요한 건 뭔가 찾아준단 말이에요. 이쪽도 볼까요? 예, 좀큰 화면으로 이런 쪽 볼까요? 네. 또 비슷하네요. 예. 인공지능이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해도, 답변들이 좀 비슷하네요. 예. 광고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 녹화 시청 및 광고 스킵 기능이 더 많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된다면 사람들이 광고 집중 시간대를 회피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조건이 된다면 오히려 어, TV 시청 시간이 많아져도 광고 노출 시간이었나요? 네. 광고 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컨텐츠 중심 시청 기능 이럴 때 있습니다. 고, 이쪽도 볼까요? 네. 비슷하게 거예요. 네. 광고 노출량이 감소하는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네요. 넷플릭스 같은 광고 없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음,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줄어든다기보다는 늘어나더라도 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감소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 표기법에서. 따라서 광고 노출량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표현한 거죠. 네. 광고 차단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든지. 실제로 그렇고 있어요. 네. 개인화된 컨텐츠의 추천 알고리즘 뭐 등등등. 규제가 나타날 것이라든가 광고주의 마케팅 전략 변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던지는 시사점이 뭐냐 이거죠. 네. 우리가 TV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광고 노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유를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이유는 수많은 조건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조건. 이런 조건에서 이런 이유로, 즉,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져서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그 조건이 달라지면 인과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생각만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소위 빙산의 일각, 아이스버그 얘기할 때 빙산의 일각,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즉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그 까요? 네. 그래서 AI 장점을 10분 활용한 거죠, 방금. AI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땡큐. 땡큐. 나 혼자 생각했더라면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시게 했을 텐데, 어쨌든 간 인공지능은 추론을 해줘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니까, 땡큐죠.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썸션이 틀릴 수도 있다라든가 또는 이 어썸션 이 당연하게 증거가 없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생각은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관계, 뭐 다른 인과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만 해도 학생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도 그런 한만 해도 그런 생각만 해도 어, 이 사고력이 확 달라지죠. 달라지죠. 칸트의 비판적 사고와 그냥 단순 의심, 그러니까 에포케는 의심, 그냥 판단 보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칸트가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는 이성의 한계, 즉 이성은 어디까지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막 따졌단 말이에요, 칸트는. 근데 포인트는 그 근거, 내가 의심할 수 있는,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어떤 근거로 생각하는 거였지? 그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제 칸트가 얘기한 비판적 사고의 핵심. 근데 그것을 현상학에서는 똑같은 에포케를 갖고 오면서 그 괄호치기라는 말이 말하자면 방금 우리가 실험했던 거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라고? 근데 생각해 보자고. 괄호 쳐보자고.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보이지 않았던, 감춰졌던 것을 괄호 치면서 더 들여다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니체가 저 말했단 말이에요. 이 니체하고 칸트가 요 대목에서 극과 극을 다뤄요. 극과 극. 칸트는요, 칸트는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헤겔 이런 사람보다도. 왜 그러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학사에서 큰 흐름을 확 바꾼 사람이 칸트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칸트 이전에는 칸트 이전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독립된 상태에서 어떤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가야 돼. 그 맥락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소위 형이학 막 얘기할 때 플라톤이니 뭐니 네, 어떤 이데아 뭐 이런 거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근데 칸트는 생각을 확 바꾼 게 실체가 있을지라도 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실제가 있을지라도 실제 또는 진리. 그래서 칸트는 Ding an sich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 자체, 물 그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답이 없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 얘기를 하자라고
칸트는 그 인식으로 우리 이야기를 방향을 좀 틀어보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진리, 사물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과감하게 방향을 확 틀었다니까요. 그래서 칸트를 철학의 저수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얘기는 철학, 칸트 이전에 철학의 다양한 사조를 다 흡수해서 저수지처럼. 그리고 나서 저수지에서 물이 또 다 흘러나오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니체가 저런 말을 했고, 또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현상학, 뭐 에드먼드 후설 이런 사람이 참 이렇게 그 뿌리가 이렇게 쫙 돼요.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인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니체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야, 사물질 자체가 없는 거야.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아, 사실은 없어. 해석만 있을 뿐이야. 사실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사실 니체는 이 해석을 강조한 것이지 어, 그 논리 그 자체가 없다. 뭐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해석학적인 이야기로 흘러간 거죠.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백 년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예. 정말 인과관계 맞아? 사물 맞아? 진리 맞아? 의심해보고. 내가 의심하는 근거가 뭐였지? 그걸 또 들여다보고. 이런 논의를 정말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학생들이 그 열매를 좀 따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처음부터 다시 의심부터 하지 말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 파생된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Truth Relativism, 진리는 상대주의야. 진리 자체는 어차피 상대적인 거야. 인과관계는 상대적인 거야. 해석하다 보면 다 상대적이야. 도덕? 절대적인 도덕이 어딨어? 다 상대적이야. 다 원주의입니다. 다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인과 결과도 이 하나가 아니야. 한 갈래가 아니야. 다 원. 그쵸? 인과관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해석에 따라서 이 근원이 다 달라지네. 어때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 다 철학에서는 읽어보면 이 뭐 한 줄 요약으로 다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모르겠어.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뭐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것이 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좀 크게 그거 같은데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인과관계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건을 달리하면 다른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이 인과관계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래서. 그 이래서가 다 조건에 따른 인과관계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학생들이 하고 교실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 팀원끼리 합의해서, 합의해서 인과관계 화살표를 도출해가지고 연결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업의 마지막 결과물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저처럼 지금 인공지능 네개의 창을 띄워서 물어봐도 답이 다 달리 나올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화살표 하나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끔, 합의를 하게끔 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너무 재밌지 않겠냐 이거예요. 즉, 이제는 우리는 이제 칸트를 뛰어넘어서 니체도 뛰어넘어서 그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합의예요, 합의. 합의. 오케이. 알겠어, 이제는. 인과관계가 얼마든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구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칩시다. 따라서 이게 맞아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없게끔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이때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야, 다양한 인과관계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하자. 즉, 이거보다 이걸 하자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옳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돼가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우리 이걸 선택하자. 이걸 합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은 다른 거보다 이게 더 좋아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치 판단.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더 중요해 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다 답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 판단은 어디서 오냐고. 바로 이제 인문학에서 온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탄 덕분에 정말 이제 한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의 세계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사가지고 지난주에 책 꾸러미가 5권을 확 샀거든요. 근데 발표되자마자 샀는데도 며칠 전에 온가? 이번 주 초에인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달라. 시집도 있고 뭐 소설도 있었는데 확실히 문체라든가 또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 아마 그 어, 종교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아니라 음, 이제는 좀 해볼까요? 이게 다원주의가 아니라 좀 근원주의적인 예, 좀 근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까? 네, 여러 발표자. 그러니까 예컨대 종교라든가 또는 뭐 유교적인 사상이 됐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한강 작품이라든가 또는 소위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면 좀 불편하죠. 왜? 이런 생각도 가능해? 인간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 불편한 것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죠. 문학에서. 인문학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나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보단 이걸 더 중요시 여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인과관계 있어. 그 인정할 거야. 우리 같이 놓고 얘기해 보자. 그래서 우리 합의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왜 필요하냐면, 특히 환경 문제, 기후변화라든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변화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뭘 안 할, 어디까지 노아의 방주에 태울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빠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얘기하는 미래의 변화의 세 가지 축이라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드디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인구 감소. 이렇게 급속한,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너무 급하니까 이 감염병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어디까지 노화의 방주에 태울지를 선택해야 돼요. 공동체를 우선시할 것이냐, 경제를 우선시할 것이냐, 그렇죠? 그 사회적인 소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 집단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정답이 없는 주제잖아요. 게다가 기후 변화를 욕조로 얘기를 할 때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비교를 해서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보다 적어져야 그나마 욕조의 물, 지구라는 욕조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텐데, 그럴 리가 만무하단 말이죠. 즉, 인플로우가 줄어들지언정 여전히 아웃플로우보다 많기 때문에 욕조의 물은 계속 차오를 것이다. 지구라는 욕조에 차곡차곡 이산화탄소는 더 쌓일 것이다. 따라서 열심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단체, 노력하는 국가들이 먼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게 저는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명약관하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선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선택. 에이씨, 나만 손해볼 수 없어. 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뭐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 저탄소 활동을 좀 할 거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 그 결론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공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거꾸로 역추적을, 그러니까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비판적 사고,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조건에 다 다양하고, 오케이. 따라서 합의해야 할 문제구나. 의사결정할 때는. 합의할 때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은 뭘 안 할지를, 그 어디까지 우리가 노화의 방주에 태울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좀 발제한 내용들이에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그 여러 차례 걸쳐서 인공지능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뭐 영어로 먼저 해외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그랬는데 뭐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결을 약간 달리하면서 아마 몇 번 더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론 내일도 성산고에서 강연을 하게 될 텐데 요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까 한번 새로운 실험을 좀 하고 싶어요. 성산고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코멘트, 질문, 의견 주셔요. 일단, 그 교수님이 늘 시스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를 이야기하실 때, 어,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를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서포트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거들 뿐, 이란 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들뿐이라고 이래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시스템 사고가 서포트고 비판적 사고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음, 이거 제목 보고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음, 음. 그 지금 설명 쭉 들으니까 되게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너무, 제가 이제 제 강의를 그 여러 번 보셨으니까 제가 시작할 때 나는 시스템 사고와 결혼했고 난 평생 동안 시스템 사고를 할 사람인데 나는 시스템 사고는 도구다. 도구.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 손가락을 그러시긴 들어 했죠.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나는 손가락이 시스템 사고다. 시스템 사고는 거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때는 거들 뿐이란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썼죠. 그죠? 네. 결국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저는 시스템 사고와 사랑에 빠졌고 시스템 사고를 주리장창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지만 제가 시스템 사고랑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 좀 묘하다. 저는 시스템 사고 사랑에 빠졌어요. 계속 전 시스템 사고만 들여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사고 그 너머를 좀 보게 하고 싶은 거죠. 저도 보고 싶으니까. 네, 그런 맥락. 예,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거들 뿐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 그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런 맥락도 되네요. 네, 그 철학자들 이렇게 쭉 리스트 꼼꼼하게 네. 그거 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특히 네, 있잖아요. 거기 존 두이가 꽤 많이 언급이 돼요. 예, 예, 존 두이는 그 우리 교육 철학 교육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존 두이가 또 자리 잡는구나 또 생각해봐도 음, 재밌죠. 네, 그리고 그 인공지능 그렇게 여러 가지 비교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 자기 주장을 굉장히 확고하게 음, 하지요. 그게 나만 옳고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더욱더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합의의 훈련,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만 요거가 조금 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와 같은 그런 합의의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좋은 그 도구가 돼서 네, 음, 구체적으로 네.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현재 정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원사이드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야기, 비판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도. 그래서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자칫 이게 하나의 또 광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나치가 그랬거든요. 나치가. 나치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치 이후에 독일 철학자들이 철저하게 반성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나치가 등장할 때도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일희일비하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좀 더 정교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부하내동 잘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어, 다양성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생태계와 달리 인간 세계에서 다양성이 살려면 제 경험은 그래요. 남 눈치 안 봐야 돼요. 예. 남이 뭐라 하든 몰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 존중받아야만 다양성이 사는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다 연결됩니다. 네, 아까 쭉 발제할 때는 이 다양성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다양성이 또 거기서 연결이 좀 되죠. 또 어떠셔요? 음. 어, 마이크 킬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네. 했을 때 애들이 아까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아까는 아, 마이크 네, 네, 네.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인공지능하고 챗GPT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챗GPT를 쓸 때 그 챗GPT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아, 챗GPT는 그치. 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수할 수 정보를 있다.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네, 맨 밑에, 네, 저기 맨 밑에 나오거든요.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럼요. 아이, 그럼요. 그래도 사람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할 거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있네. 클로드,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음, 그런가? 여기 있어, 클로드에는, 있어, 여기. 예. 아, 이 Claude can make 아, mistake. Please double check.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있네요. 음, 맞아요. 저는 근데 저 미스테이크라는 게 그냥 이제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챗 GPT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랬던 게 챗 GPT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주고 그 키워드가 들어간 예문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거를 출처를 달아줘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출처를 쭉 달아줬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그, 게 본인이 이야기한, 그게 이제 챗 GPT가 이야기한 예문이 그 사이트에 없는 거예요. 음, 근데 hallucination. 네. 네, 너가 얘기한 거 이 사이트에 없어. 도대체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문을 정확하게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출처도 정확해야 돼.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정확히 이해했대요, 자기가. 그러더니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찾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틀이 걸린다고?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런 대답은 진짜 네, 그런 대답을 했다고? 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틀이 걸린데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야? 이러면서 빨리 좀 해줘. 내가 컴퓨터를 꺼도 계속 찾아줄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켜놔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틀을 켜놨잖아요. 그 컴퓨터를요. 그걸 믿은 거죠. 이틀 후에 찾아줄 거라는. 그랬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 거짓말하는 거야. 안 찾아줄 건데 찾아준다고 저렇게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저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아니야. 어떻게 GPT가 거짓말을 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찾아줄 거라고 했으면 찾아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찾아줬어요. 음.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랬더니 아,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 예.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얘는 생성형 AI라는 거예요. 생성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얘가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저건 저 그 출처에서 그대로 문장을 따오는 건 저작권 문제가 있을 거라 그게 안 될 거래요. 음. 그래서 못 찾아줄 텐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얘가 안 하는 거라고 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 AI가 좀 더 발전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다 해줄 거라고, 그리고 음.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마다 비슷한 경험을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가, 아, 챗GPT 못 믿겠네, 나쁘네, 별로야 하면서 아예 신경 끄고 안 믿고, 안 믿는 거 떠나서, 사용 자체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할, 그러니까 당연하지.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제가 꼽은 게 추론 능력을 꼽았어요. 사실 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 인공지능을 검색 기능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바보예요. 예. 검색 기능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특히 출처를 어디서 뭐 그걸 갖고 와줘. 우리 논문 쓰는 사람들이라든 너무너무 정말 하고 싶은 악마 유혹 같죠. 그런 게 논문 쓸 때는 정말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아까 정은아님의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뭐냐,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도 안 합니다. 그 챗GPT 사장이 아마 4.0인가 3.5인가 그때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챗GPT를 사용해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소송 비용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만큼 저작권 문제에 안 걸리게끔 우리 챗GPT는 대답을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리프레이징하고 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 말은 그 말 같은데 리프레이징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 예컨대 니체가 한 말, 뭐 there's no facts, only interpretation,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어, 이 책이 나와 있던 책 이름도 정확하게 Will to Power, 뭐 빌레투어 마흐트라는 게 독일어 원서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긴 해요. 근데 그 차이가 그 저작권 문제 저쪽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더블 체크를 하면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개를 똑같은 질문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새로운 창을 띄워서 예. 아니면 저는 이제 클로드라고 챗GPT 둘 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블 체크하니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용도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움을 받았는데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개 창을 띄워놓고 그 더블 크로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영 아니네라는 것도 발견했고 그랬어요. 그 재미난 거는 그 클로드는
제가 딴지를 걸면서 야, 그 이상하다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르면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클로드는. 챗GPT는 안 해. 너무 뻔뻔하게. 뭐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틀렸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더라고요. 그뭐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저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았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할 목적으로 그렇게 생성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케이. 임진아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코멘트 할 수 있어요? 아니 말고. 그 화성 강의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도 내일 해야 되는데 혹시 강의안 강의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첫 화면에 들어갈 문구가 좀 있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화성시 인재 뭐 그것도 뭐 좀 달아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음, 화면 첫 첫 화면이요? 첫 장. 아, 네, 첫 화면, 잠시만요. 그래서 강의안 있으면 강의안을 좀 보내주실래요? 네, 채팅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럼 되고. 자, 내일 또 가서는 음, 이 AI하고 챗GPT의 그러니까 사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 같은 거를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아님 이런, 강의하시나요? 내일? 예, 음, 근데 약간 그 계획 같은 게 그거 하면 시간이 또 그거에 대한 시간이 또 훅 지나갈까 봐 어떻게 해야 되나 짧게 아, 해야죠. 짧게 안 하긴 해야 하게. 되는데 그리고 1분, 학생들이 챗GPT 계정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있을까? 그럼 또 회원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학교에 이게서 회원가입을 시켜라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음, 짧게 네, 하루밖에 없어서 연락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좀 교수님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 안에 있는 AI를 아니요, 그건 이제 활용하고, 없었어요. 없앴어요. 아, 아, 그게 아마 우리 강사님들이 많이 활용해서 그런가 어느 순간 제가 들어 사용을 해보려고 해도 막히더라고요. 이미 음, 소위 토큰이 다 사용된 거예요. 사용량이 다 리미트에 걸려서 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활용을 사람들이 한번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한 건데 이쯤 되면 됐다 싶어서 저도 이제 구독 해지했습니다. 그거 10만 원짜리예요. 매달. 어, 근데 그래서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각자 해야 돼, 음. 각자. 예. 자, 뭐 기타 하실 말씀 예, 없어요? 네. 김춘 선생님들 뭐 더 없어요? 우리 이제 정은아 선생님이나 임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일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예. 김춘 선생님은 이제 여행하시는 걸, 그러니까 잘 여행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없으면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빠이빠이. 예. 안녕히 계세요. 네.